반갑습니다. 닥터 스테판 54회 항쟁의 역사 9회 당무력 전선 3 성군 정치입니다. 코리아 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에 북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는 언제나 결정적입니다. 북미 대결전이 진행 중이기에 그렇습니다. 북미 대결전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코리아 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정세에 때로 결정적인 변수가 생깁니다. 북미 대결전에 대해서는 36회에서 45회를 참고 바랍니다. 이번 회에도 당 무력 전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원문 자료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북미 대결전에서 결정적인 분야는 당연히 군사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성군 정치를 펼쳤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3년 1월 29일 오자 성군혁명 노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노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해서 우리 당의 성군혁명 노선, 성군 정치는 군사를 제1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가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 영도 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 방식입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2013년 8월 25일 오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성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성군 정치는 군사를 제1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가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사회주의 정치 방식입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즉 성군 정치란 군사를 선행하고 혁명 무력을 주력군으로 삼아 주체의 혁명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군을 앞세우고 중시하는 겁니다. 성군 정치론에 의해 북의 전략이 더욱 분명해졌는데요. 무력과 전선의 관계에서 무력이 주도 역량이고 전선이 보조 역량이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는 북의 전략에서 코리아의 민족해방이라는 전역혁명과 코리아의 통일이라는 조국 통일에서 공이 주도 역량이 무력이고 보조 역량이 통일전선이라는 걸 밝혀줍니다. 차이점은 전역혁명에는 평화적 방법이 없는 반면 조국 통일에는 평화적 방법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평화적 방법은 1민족 1국가 2정부 2제도의 연방제가 유일합니다. 만약 남이 연방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북이 반드시 통일을 하려 한다는 전제에서 불가피하게 비평화적 방법이 동원될 겁니다. 사실 이는 항일 무장투쟁 시기부터 일관된 북의 혁명론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1930년 6월 30일 발표한 조선혁명의 진로에서도 항일 무장투쟁 노선은 반일민족 통일전선 노선보다 앞섭니다. 실제로 반일인민 유격대와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각각 1932년 4월 25일과 1934년 3월 9일이고요. 조국광복회 창립은 1936년 5월 5일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 사권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사단을 조선혁명의 선두기관차로 조국광복회는 그 기관차 뒤를 따라가는 열차 차량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기관차와 열차 차량의 비유야말로 무력과 전선의 상호관계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 됩니다. 이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군 정치론은 김일성 주석의 성군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에 노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 무장대오부터 조직하시고 총대에 의거하여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셨으며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 당도 국가도 창건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광복 후에도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군사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 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성군 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 중시, 군사 중시 사상과 노선을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 발전시켜 내놓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정치 방식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군 정치가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에 노작에 나온 민족자재의 원칙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성군 정치와 그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정책과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역사적인 평양 상봉이 이루어지고 6.15 북남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북과 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 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심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과 성군혁명의 길에 강성대국 건설도 조국 통일도 있고 주체혁명 위협에 승리가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무력과 전선, 즉 혁명 무력과 민족 통일 전선의 상호관계가 잘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1차, 2차, 3차 북미 대결전에서 북이 무력을 통한 군사적 공세로 미국을 압도한 후에야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돼 순회회담이 합의되고 성사돼 6.15 공동선언 14선언이 발표됐죠. 자주 없이 통일 없다고 할 때 통일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는 모두 북미 대결전에서 북이 승기를 잡으며 자주 분야에서 전진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37회, 38회, 39회를 참고 바랍니다.
그럼 당과 무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도 앞에 노작은 당의 영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제1보위자로 당의 사상과 영도를 목숨 바쳐 받들어 나가는 혁명적 무장대우로 강화하여 당과 수령의 군대로서의 높은 영예를 떨쳐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세가 복잡하고 긴장할수록 인민군대의 정치사상 사업과 군사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이 어떤 정세와 환경에서나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고 동원된 태세를 견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의 가장 권위 있는 노작들에서 당 무력 전선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북의 당원, 군대, 인민이 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당, 무력, 전선 각각의 지위를 보고 그 역할을 높여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이래 일관되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군 정치를 계승해 군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당의 영도적 정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높이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북은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당과 무력, 당과 전선, 무력과 전선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이런 관점에서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